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힘든데. 내가 박수 쳐줄게.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호구서라는 논문이고, 실패 2025에 익숙했습니다. 이제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핸드가 오브젝트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오브젝트가 핸드에 의해서 가려지는 그런 오클루전 현상이 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핸드랑 오브젝트를 각각 따로따로 리컨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한 모션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하이 퀄리티의 어노테이션을 가진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 저자들은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바탕으로 이제 호그사라는 3D GS 베이스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그사라는 프레임워크는 먼저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핸드와 오브젝트에 대한 가우시안을 먼저 피팅하고 여기 이제 노벨 포즈랑 랜덤 백그라운드를 줘서 이렇게 새로운 신데틱 데이터셋을 만드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이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뒷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그사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핸드 오브젝트 가우시안 스플래팅 파트에서는 이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핸드와 오브젝트에 대한 캐노니컬 가우시안을 먼저 피팅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포즈 옵티미제이션 모듈 파트에서는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에 대한 자연스러운 포즈를 형성하는 파트이고 네, 슈퍼 모듈 파트에서는 애드버서리얼 로스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렌더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파트라고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그 전에 가우시안이라는 거의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1D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뮤랑 시그마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뮤 값을 조정해주면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킬 수 있게 되고 시그마 값을 조정하면은 이 그래프의 쉐입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D 가우시안은 이 두 개의 1D 가우시안을 이제 2차원으로 확장한 바벨형 정규 분포인데 마찬가지로 뮤와 시그마라는 두 개의 관계식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1D 가우시안과 다른 점은 베리언스 대신에 코베리언스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이제 그 외에 뮤를 사용해서 가우시안을 평행이동시킨다는 점이나 코베리언스를 사용해서 이 가우시안의 쉐입을 바꾼다는 점은 1D 가우시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3D 가우시안은 마찬가지로 이 1D 가우시안을 3차원으로 확장한 바벨론 정규 분포인데 마찬가지로 뮤를 사용해서 평행 이동하고 코베리언스를 사용해서 쉐입을 바꾼다. 이제 그게 이제 이 각 가우시안들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 수식은 K디멘전 가우시안에 대한 PDF인데 이걸 이제 3D 가우시안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C는 이 가우시안의 센터 좌표고 이 가우시안의 뮤 값이랑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는 이 가우시안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나타내는데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다시 가우시안의 로테이션과 스케일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거는 어, 이 무수하게 많은 가우시안의 뮤랑 로테이션 스케일 값을 옵티마이즈해서 저희가 렌더링 하고자 하는 그 쉐입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3D GS에서는 좀 불완전한 이니셜 메쉬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 이니셜 메쉬로부터 벌텍스를 뽑고 이 벌텍스로 가우시안의 센터들을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가우시안의 파라미터를 이제 옵티마이즈해서 원하는 쉐입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호그사 같은 경우는 살짝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트라이앵글 메쉬 같은 경우는 하나의 페이스에 하나의 페이스마다 이제 세 개의 벌텍스를 가지게 되는데, 호그사는 이 각각의 벌텍스에 이 어 베타라는 웨이트를 곱해주고, 이 베타를 옵티마이즈해서 이 페이스 벌텍스 근처에 가우시안 센터들이 위치할 수 있게 해줬고, 이제 이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피팅된 가우시안의 센터 값들이 GT 벌텍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는 이니셜 포인트 개수가 많을수록 그 아웃풋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기존 연구들은 이 이니셜 포인트에 대해서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호구사 같은 경우는 따로 업스케일링을 진행하지 않고, 대신에 그 이니셜 핸드 메쉬에 벌텍스가 많은 그런 핸드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디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 웍들과 비슷하게 이제 LBS 웨이트를 사용해 줬는데, 그래서 이 LBS 웨이트라는 거는 스키닝 웨이트랑 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어떤 웨이트 값인데, 어, 손에 특정한 관절에 회전을 취해 주었을 때 그 관절 근처에 있는 벌텍스들을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 웨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웨이트 값들을 모든 조인트에 대해 곱하고 그걸 캐노니컬 핸드 가우시안에 곱해줘서 이제 디포메이션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가 리지드하다는 가정을 하고 오브젝트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만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노니컬 오브젝트에다가 6D 오브젝트 포즈를 곱해줘서 이렇게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는 기존 웍들이랑 기존 오리지널 3D GS랑 똑같이 이제 렌더링된 이미지랑 GT 이미지 간에 에런 로스랑 SSIM 로스를 걸어주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피팅된 가우시안들이 그 GT 벌텍스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도 하나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즈 옵티미제이션 모듈 파트인데, 이 파트에서는 이제 핸드와 오브젝트 인터랙션에 대한 좀 자연스러운 포즈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먼저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먼저 GT 포즈를 뽑고, 이 GT 포즈에 대해서 랜덤 노이즈를 추가해주게 됩니다. 추가해서 이제 포즈를 포터베이션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이 포터베이션 된 포즈를 보시면은 왼손이 오른손을 뚫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오브젝트가 공중에 떠 있는다든지 좀 그런 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포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포즈를 이렇게 자연스러운 포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프리트레인된 컨택맵 이스티메이터의 그런 프라이어 놀리지를 좀 사용해 줍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포터베이션 된 포즈에서 컨택맵을 먼저 계산해 주게 되고, 이 계산된 컨택맵과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예측한 컨택맵이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슈퍼바이즈를 걸어줘서 핸드 오브젝트 사이에 좀 자연스러운 컨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핸드의 트랜슬레이션이 오브젝트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는 레귤러라이저를 추가해주고 있고, 그리고 핸드가 오브젝트를 뚫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페네트레이션 텀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의 로스텀을 사용해서 퍼터베이션 된 포즈를 좀 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포즈로 만들어주는 그런 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슈퍼 레졸루션 모듈 파트인데, 여기서는 이
가우시안 스플리팅으로 렌더링된 이미지를 이제 스타일겐 기반의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이 생성된 이미지랑 이제 GT 이미지 간의 애드버서리얼 로스를 걸어줘서 어, 좀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간단한 파트입니다. 로스 같은 경우도 기존 겐이 쓴 로스랑 동일해서 그냥 GT 이미지 간의 렌더링된 이미지랑 GT 이미지 간의 애드버서리얼 로스를 걸어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전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앞에 있던 스텝에서 피팅했던 캐노니컬 가우시안들의 이제 새롭게 생성한 노벨 포즈를 더해서 이제 디포메이션 시켜준 다음에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이제 학습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포즈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고해상도의 렌더링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렌더링된 이미지를 포그라운드로 하고 이 후코에서 얻은 랜덤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새로운 어그멘테이션 된 신테틱 데이터셋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인데, 어, 이제 첫 번째 보이는 로우는 그냥 어떤 하나의 베이스라인을 오리지널 데이터셋만 사용해서 학습했을 때의 결과고, 이 마지막 로우가 그 오리지널 데이터셋과 새롭게 만든 신테틱 데이터셋을 함께 사용해서 학습했을 때의 어, 정성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냥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썼을 때보다 신테틱 데이터셋을 썼을 때 퍼포먼스 핸드 2D 조인트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오리지널 데이터셋만 썼을 때는 이제 핸드가 지금 책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페네트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제 호구사가 제안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한 데이터셋을 함께 학습을 하니까 이런 페네트레이션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동일한 베이스라인 모델에 대해서 이제 호구사 말고 다른 어그멘테이션 메서드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호구사가 제안한 어그멘테이션 메서드가 이제 모든 매트릭에서 다 다른 메서드들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모듈을 사용했을 때 이제 렌더링 퀄리티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관련된 매트릭에서도 전부 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슈퍼 레졸루션 모듈이 렌더링 관련된 매트릭뿐만 아니라 이렇게 리컨 관련된 모듈에서도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포즈 옵티미제이션 모듈을 통해서 이제 다른 모든 매트릭에서 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마치겠습니다.